지식을 비타민처럼 지식 샐러드. 최초의 현대적 에어컨은 120여 년 전 1902년 윌리스 캐리어가 발명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캐리어가 처음 에어컨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미국 뉴욕의 한 인쇄소는 내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잉크가 잘 마르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게 습도 문제 해결을 의뢰했던 게 바로 에어컨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초기 에어컨은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했는데 이는 독성과 가연성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1928년 토머스 미질이라는 과학자가 새로운 냉매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레온입니다. 프레온은 무색 무취의 안전성도 뛰어나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레온 덕분에 에어컨은 195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발견된 것이죠. 이 구멍의 크기는 약 2,900만 제곱킬로미터로 북미 대륙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주범은 바로 프레온이었습니다. 프레온은 대기권에서 매우 안정적이어서 분해되지 않은 채 서서히 성층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프레온은 강한 자외선을 만나 분해되고 염소 원자가 방출됩니다. 이 염소 원자가 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 분자를 산소 분자로 쪼갭니다. 한 개의 염소 원자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연쇄 파괴합니다. 세계 각국이 1987년 프레온 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에도 남극 오존 농도는 남아있던 프레온 영향으로 계속 낮아져 1990년대 말 정상치의 30%까지 추락했습니다. 프레온의 뒤를 이은 냉매는 수소 불화탄소였습니다. 염소를 포함하지 않아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데다 냉각 효율도 우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존층은 2000년대부터 차츰 회복됐습니다. 2019년 10월 오존층 구멍은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줄었습니다. 구멍이 가장 컸을 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유엔은 오존층 농도가 남극에서 2066년쯤, 북극에서 2045년까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존층 회복 원인은 지구상에서 프레온이 99%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류는 오존 위기를 잘 봉합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차세대 냉매로 자리 잡은 수소 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위기와 더불어 온실가스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2016년 키갈리 개정안에는 수소불화탄소의 단계적 퇴출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제 산업계는 더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기 냉매 경쟁 구도는 크게 이산화탄소와 프로판 같은 자연 냉매와 화합물 일종인 수소불화 올레핀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연 냉매에 미국과 일본, 유럽은 수소불화 올레핀 기술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에선 한국기계연구원이 환경오염 지수가 제로인 물을 냉매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냉매가 없는 에어컨 개발도 한창입니다. 땅속의 지열이나 자기장, 실리카겔 같은 흡착제 등을 이용한 냉방 기술들이 개발 중입니다. 지구는 온난화와 더불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냉방 기술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냉방 기술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난화를 가속한다면 인류 생존 문제가 걸린 황당한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 샐러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